안녕하세요. 맛집의 성형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이런 코는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원하는 얼굴을 연예인으로 특정해보라고 했더니 민효린 씨의 코를 얘기를 한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콧대가 높죠. 그리고 마치 그 서양인들이 볼 수 있는, 서양인들 보면은 코끝 피부가, 서양인들 코끝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골이 비쳐 보여요. 요거 보이세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연골이잖아요. 연골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이 동양인들 이런 경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딱 보기에는 되게 오똑하고 날렵하고 뾰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곡선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콧대가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 비슷한 라인 랩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정면 사진에서 약간 매부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부리가 여기서 살짝 보이거든요. 이 매부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코뼈의 과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부리가 있으신 분 치고 콧대가 낮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부리 살짝 있는 건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꺾어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쑥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참 유행하는 직반이잖아요. 직반의 정의가 콧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에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직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골 비쳐 보인다고. 이거 연골이거든요. 이거 연골이에요. 연골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부 아래에 지방이 거의 없고, 이거 지금 제가 연골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게 잘 그려지려면 모르겠다. 요거 이렇게 연골이거든요. 코의 연골이 이렇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콧날개, 콧구멍도 이 연골이 이쁘면은, 우리 이거 밑에서 코 보잖아요. 밑에서 코 보면 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연골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연골이 밑에서 보면은, 이 연골이 얄쌍하고 뾰족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연골이 이 위치가 아니라 요렇게 연골이 위치할 수 있겠죠. 이 연골이 요렇게 얄쌍하게 요렇게 위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코끝의 피부는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콧구멍은 어떠겠어요? 여기 코에는 뼈가 없어요. 연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골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면 이 콧구멍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콧구멍도 이쁘잖아요. 그럼 비교를 해보죠. 이 친구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 좌우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 극찬을 했던 민효리 씨도 얼굴 모양이 비대칭일 거예요. 좌우가 다 달라요. 근데 좌우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 광대의 위치하고요, 요 광대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은 광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은 광대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광대가 튀어나온 채로 위로 올라가 있고요, 이쪽은 광대가 들어간 채로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왼쪽이거든요. 왼쪽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들어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비대칭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팔자주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 팔자가 더 깊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제가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턱의 위치가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이분은 코가 상당히 똑바르신 편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선의 형태를 맡고 있으니까 상당히 똑바르신 편이다. 이거 왜 중요하냐? 이건 비대칭이면은 절골 같은 거 해가지고 대충 교정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콧대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비대칭 확인했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매부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너무 괜찮죠.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 매부리가 있으신 분 치고 콧대가 낮으신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콧대 여기죠. 이 정도면은 꽤 높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콧대가 낮으면은 보형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보형물 넣어서 맞추고자 한 높이가 어딜까요? 물론 뭐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한 요 정도 높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보형물을 굳이 넣어야 되나? 보형물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면은 얇은 거 약간만 좀 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코 구축 잘생겨요. 이거 정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보형물을 큰 거를 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크다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뭐 몇 미리 이상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코에 있는 피부가 그 보형물을 품을 수 있는 그거를 벗어난 그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얼마나
얼마나 좋은 거가 있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도 좋고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의 특징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거의 이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는 미뉴린시 코하고 같이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미뉴린시 코의 아름다운 부분 딱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직반 설명드렸죠. 직반으로 쫙 올라오다가 여기서 쭉 떨어지는데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각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게 비순각도라고 얘기하는 요 코 기둥과 인중의 요 피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각도가 되게 넓죠? 90도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 기분 산뜻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이게 심하면 들창코가 되긴 하지만 되게 인상을 또렷하고 젊어 보이게, 어려 보이게 만들죠. 또 하나는 뭐냐, 물론 약간 입을 벌리신 것도 있으시지만 인중의 길이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여기 입술 자체 여기가 이렇게 탁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산뜻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이 친구 코는 요 코끝이, 이걸 우리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매부리가 있고 코가 가성정되어 있고 콧대도 높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되게 긴 코의 이미지, 화살코의 이미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이미지를 약간 이런 식으로 코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직반의 이미지, 이거를 심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게 더 중요한 핵심이 되죠. 나머지 것들, 뭐 피부가 두꺼워요, 모공이 넓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기해야죠. 우리가 코 수술한다고 해서 민윤 씨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 눈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뭐 정우성 씨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과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는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자가연고를 써야 돼요. 구축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연고 사용하는 게 좋은데, 큰 두 가지가 있죠. 비중격 그리고 귀연골이에요. 뭘 사용해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를 만졌을 때 약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귀연골을 사용하면 뭐 괜찮을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빳빳하고 흉터를 또 귀에 만들기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싫고 강력한 지지대를 원한다 하면은 비중격 사용해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가연고를 쓴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절개를 요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요. 어떻게 절개하는지 볼까요? 절개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안쪽, 코 안쪽으로 절개하죠. 여기 다 코 안쪽이에요. 밖에서 안 보여요.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자세히 보면 주름 하나 보이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자세히 보면 연골도 있거든요.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 비중격을 뗀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코 안쪽, 여기 이렇게 손 이렇게 집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딱 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흔들흔들 거리는 거 느껴지거든요. 코 벽에서. 그게 비중격이에요. 그것 떼는 거예요. 그것 떼는 거.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하나 뼈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뼈고 얘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이 연골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뗀다는 걸 얘기해요. 이거 비중격 떼었어요 하면은 이거 다 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거 남겨놔야죠. 이거 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분님 매부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이 뗀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뗀 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덧대는 거예요. 밑장 빼기라고 표현해도 좋네요. 밑장을 빼서 위에다가 덧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골을 덧댄다. 이렇게 덧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코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중격을 이용해서 코를 연장시켰잖아요.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수술하기 전이고 이게 수술하고 난 후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기둥을 그냥 세우기만 한 게 아니죠. 여기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낮고 펑퍼짐한 코 연골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그게 여기를 펑퍼짐하게 만들고 콧구멍의 모양을 타원형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연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면은 콧구멍의 모양이 약간 타원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자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살짝 올려주는데, 살짝 들리게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연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부리를 보는 거예요. 매부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깎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은 여기를 올리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바뀔 거거든요. 물론 들창거가 되면 안 되겠죠. 올리고 나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 선하고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평행으로 잘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매부리 깎을 이유가 없어요. 살짝만 다듬어주고 여기에다가 그냥 연골 같은 거 이렇게 덧대가지고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내지는 살짝 깎은 다음에 보형물 살짝 얇은 거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무조건 매부리부터 깎고 시작해야 돼? 이거는 잘못됐다.